민주주의에서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김지희입니다. 여러분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은 지방자치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합니다. 남재걸 교수와 함께하는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강연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들었지만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한마디로 왜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가 굉장히 짧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왜 하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사실 이 민주화의 역사와 병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첫 번째 선거는 1952년 4월에 있었습니다. 1952년 4월이라 하면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때문에 네. 전쟁 중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후에 1958년도에도 한 번 선거가 있고요. 근데 이제 1960년 4월 19일 날 4.19 민주의회가 발생하죠. 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는데 그걸 우리는 제2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제2공화국이 들어오고 그해 12월, 1960년 12월에 다시 또 지방자치 선거를 합니다. 네. 거의 완전한 지방자치가 된 거죠, 당시에. 지금의 시장, 읍장, 면장을 직접 선출하고 네. 시의회, 면의회를 의원을 직접 선출했으니까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시했었는데 불행히도 6개월 뒤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완전히 중단이 되고 1987년도에 민주화의 열풍이 일면서 다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1991년 3월에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는 부활합니다. 이 완전한 지방자치가 처음 시작되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되기까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95년 이 지자체장 선거까지 치른 제1대 지방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95년의 지방선거가 참 의미가 깊었을 것 같아요. 그때 교수님이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그 무렵이라고 들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지금과 좀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네, 당시에는 기대와 우려가 굉장히 공존하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네. 기대라 하면 우리나라에 국가라는 하나의 정부가 있었는데 이제 다양한 지방 정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기대. 반면에 그런 경험을 잘 없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선거에 대한 정쟁 그리고 과열된 선거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닌지라는 정도의 우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감 반 그리고 우려 반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주위에 좀 물어봤는데요. 이 지방자치에서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방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듯이 지방의 의원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미칠 규범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두 번째로 큰 기능이죠. 물론 세 번째는 정치적 기능입니다. 시민들이 집행부나 시청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방 의원들을 통해서 정치적 인풋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네.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더 들었던 생각은요. 어떤 지자체마다 코로나 정책이 다르니까 저 지역은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과연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런 점이 지방자치의 어떤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알고 그리고 다른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게 되면 다양성이 높아지겠죠. 전 국가를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통일성이 높아지겠죠. 지금의 현대적 경향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현대적 경향은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양성은 창의성을 높이고
창의성은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오히려 다수 견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가 또 쭉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주의는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것이고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 결정성에 대한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기 결정성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욕망을 해소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다. 자기 결정에 대한 맛을 본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견디거나 참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살펴보면 국가 권력을 어떻게 지방 권력과 분점하느냐의 문제, 우리가 이런 걸 지방 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권력의 분점이라는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상당한 진전이 30년 동안 있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방 정부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의 문제는 좀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은 대통령 선거에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국회의원은 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지방의원 한 사람만 이야기해보라. 그랬을 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거든요. 이번 6월 지방선거 관심 가져봅시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 플러스는 주민참여의 실제적인 이야기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